예, 오늘은 그 설치류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설치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쥐가 제일 마지막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치 쥐가 무슨 뭐 이렇게 무슨 포유류의 선조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쥐가 더 나중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의 선조가 쥐하고 어떻게 좀 유사한 모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목, 예, 설치목의 이제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싸고요. 그다음에 그 포식자에 대한 대항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 죽죠. 잘 잡혀먹혔는데 대신 그 많은 새끼로다가 이렇게 보충해서 이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애완동물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른 사람이 위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뭐 개한테 물려 죽은 사람도 꽤 많고, 개한테 물려가지고 뭐 살이 찢어져가지고 왜 그 병원에 가서 꼬매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게 많고, 또 당나귀도 뭐 뒷발이 차여갖고 당나귀한테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애완동물한테 많이 죽기도 하는데, 뭐 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애완용으로 기른 쥐한테 뭐 물려서 죽고 그런 경우는 아주 정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체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으니까 적게 먹고 적은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적은 체구에 비해서는 이제 추위에 강합니다. 그럼 추위에 약한 동물도 있나? 애완동물도 있나? 예, 파충류와 병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한 15도에 놔둬도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근데 문제는 그 온도에 놔뒀다가는 그 얘네들이 신진대사나 또 어떤 먹은 걸 소화하거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달에서 또 한 달 그 이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 낮은 온도에 놔뒀다가는. 어, 그리고 이 병아리 같은 경우에도 어, 자, 병아리의 온도도 체온도 37도가 넘고요. 사람의 체온도 36.5도입니다. 근데 사람은 대형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도 그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은 이 병아리 같이 조그만 동물은 주변의 온도가 거의 36도 가까이 돼야지 그 37도의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체온을 높은 그 온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계장에서는 병아리를 기를 때 여름에도 불 때서 길러요. 이게 온도를 35도로 맞추느라고 굉장히 그 추위를 많이 타는데 옛날에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수컷 병아리를 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낳게 하는 닭은 당연히 암컷이겠죠. 그럼 우리가 먹는 닭은 뭘까요? 그것도 역시 암컷입니다. 암컷이 빨리 자라고 냄새가 없기 때문에 먹는 고기도 100% 우리가, 아니 100%까지는 아니구나. 거의 암컷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순놈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순놈은 다 병아리 감별을 한 다음에 순놈 병아리들은 다 갈아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꾼이 이제 그런데 양계장에 가면은 공짜로다가 그 수컷 병아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공짜로 얻어다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다 파는 거죠. 파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귀엽다고 한두 마리를 사옵니다. 한두 마리 사와갖고 방에서 기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짹짹거려서 시끄러워요. 예, 시끄러워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마루에 놓고 마루에 놨는데 자려고 보니까 또 잠을 방해해요. 그래서 또 베란다에 놓고 그럼 베란다에 놓으면 이제 가을 날씨에 베란다에 나오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병아리만 기르려고 하더라도 이게 벌써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육주 상자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는데 얘네들이 그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마루에 정도만 놔두면은 진짜 겨울에도 마루에 놔두면은 안 죽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만큼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설치류를 갖다가 그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곰포스 엘케마. 곰포스란 말이 이제 말뚝이라는 뜻이거든요. 말뚝 보면 이제 끝은 뭉툭하지만 이 흙에 박는 그 부분은 날카롭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 에오신세 초기에 나타났었고 중국과 몽골로이드. 그러니까 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게 마치 이 몽골 지방이나 중국 북부 지방이 마치 이 설치류의 어떤 고향이랄까 그렇게 많은 설치 동물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를 넘어와서 남미가 되면은 이제 설치 동물의 어떤 천국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토끼와 어떤 쥐의 조상이죠. 그래갖고 크기는 쥐만하고 모양은 약간 토끼에 비슷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풀밭을 뛰어다녔고요. 이빨은 지금의 설치류처럼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라고몰파 토끼목이 나옵니다. 미노르칸 자이언트 라고몰파. 그러니까 미노르칸의 거대한 토끼라는 얘기예요. 플라이옷의 중간, 그러니까 3에서 5만 년 전 이때 나타났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른 초식동물 같은 거 영장류도 이미 나왔고 낙타, 뭐 말 이런 것, 코끼리까지 다 나오는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늦어요. 이게 마치 얘네들이 무슨 포유의 조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늦어요. 메노르카의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메노르카 섬에 아마 그런 육식동물이 없거나 뭐 그래서 더 그렇게 대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블랙테일드 잭 레비트, 그러니까 레포스 칼리포르니쿠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라는 뜻이죠. 캘리포니아의 메토끼라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이고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가 크고 다리가 길어갖고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듣고 굉장히 잘 달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애완용으로 생각하는 토끼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예, 이렇게 크기도 좀 제법 크고요. 유로피언 레비트, 유럽에 사는 그런 토끼가 되겠고요. 서유럽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다 토끼였었고요. 이제 로덴시아 쥐목이 나옵니다. 쥐 중에서 이제 네이키드 몰렛이 있는데, 그러니까 헤테로케팔루스 글라베르, 그러니까 특이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제 뭐 그런 두더지다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실험실의 뉴스타라고 하나, 이게 굉장히 얘를 연구해서 암에 걸리지 않은 어떤 그런 방법을 알아내거나, 그래서 장수하는 어떤 방법을 갖다 알아내면은 굉장히 떼돈을 벌겠죠. 그죠? 사람이 자기 목숨에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글이 이걸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가 완료돼서 약이 시판되고 그러면은 지금도 구글이 대단히 큰 회사지만 그때는 진짜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이게. 이 특징이 이제 암과 심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에 굉장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명을 갉아먹는 이런 질환들을 갖다가 얘네들은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 이제 암에 걸리는 이유가 이제 이 암에 걸리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체질이 된다면은 암에 쉽게 걸리고, 암에 잘 안 걸리는 체질이 되면 수명이 짧아져 버리고, 이제 그런 서로 모순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거죠, 수명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암을 안 걸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그 동물은 이제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실제로도 이게 상당히 길어졌어요. 암을 극복하기 때문에 이 동물은 10배 오래 살고요. 지금까지 기록이 32년인데 더 그 긴 기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뻐드렁니 쥐는 그 산소농도 5%에서는 5시간, 무산소 상태에서도 18분간 생존했다. 그러니까 산소가 이제 그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산소를 적게 소모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작동하면서 굉장히 그 상당히 그 긴 시간을 살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이제 고통이나 화학물질, 화상에 민감하지 않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그 어떤 그 성인성 질병으로다가 위험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그 번식 기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20살에서 한 40까지만 임신이 가능하고 또 20대 초반에 이제 제일 그 확률이 높다가 임신 가능성이 거의 90% 수준에 이르다가 나중에 가면은 뭐 점차 뭐 60% 수준으로 낮아지고 50 넘으면 거의 확률이 없게 되고 막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짧지만 결혼 정년기는 인생은 길지만 결혼 정년기는 짧다. 그러니까 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뭐 대학 나오고 뭐 하고 직장에서 자리 잡고 뭐 하다 보면 30살 금방 돼버리죠. 30살 또 금방 돼버리다 보면은 또 40 넘고 그러다 보면 또 결혼하기 힘들어지고 막 그런데, 그런 기간, 결혼 정년기가 정말 짧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 군대, 대한민국에는 이제 이상한 군대 체제가 있어가지고 뭐 남자의 경우에는 뭐 군대 기다리느라고 2년, 뭐 군대에서 2년, 또 군대 갔다 왔으니까 좀 힘들었으니까 좀 놀자 하면서 또 1년. 그러니까 한 군대 때문에 한 5년은 낭비해요, 그 인생을. 이게 아주 이 결혼 정년기를 짧게 해갖고 이제 저출산을 하게 하는 큰 원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사람의 경우는 이런데, 얘는 나이가 먹어도 그 생식 능력이 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왜 길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번식 방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모두 다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이 지배층들만 이렇게 번식을 하고 나머지 이 쥐들은 그 굴을 파거나 뭐 애를 돌보거나 뭐 먹이를 구해보거나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걔네들이 저 지배층 중에서 누가 이제 사고로 죽으면은 이제 기존에 나이 많은 그 쥐가 그걸 대신하죠. 이런 특이한 방식 때문에 수명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닐까 뭐 추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제 오래 사는 거.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기회도 올 수가 있고 자기가 하던 일이 계속 누적돼서 어떤 빛을 발하는 날이 오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위인들은 오래 살았고 오래 산 결과 그 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건강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현재도 이제 현존하는 종이고요. 에티오피아와 그 소말리아에 사는 동물입니다. 그냥 여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 뭐 동물원에는 없냐. 그래서, 서울대공원하고, 어린 이대공원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서울대하고 이대는 정말 대단해요. 여기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명문대학을 다니면은, 와, 학교에 이런 것도 있어?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찬탄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지방 사립대, 조그만 지방 사립대 가면은 이제, 와,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것도 없냐 하면서 개짜증 나는 일들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 대학을 안 간 고등학생이 이걸 혹시 보고 있다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좀 크고 좋은 대학을 가십시오. 예. 이렇게 얼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뻐드렁이가 나 있고요. 히스티코몰파에
예, 바늘 두더지 암흑이라고 하고요. 또 거기서 대표적인 게 호저이기 때문에 호저 암흑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칸 브러쉬 테일드 포큐파인, 그러니까 브러쉬 꼬리를 갖고 있는 큰 꼬리 호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꼬리 호저라고 해요. 우리말로다가 학명은 아테루루스 아프리카누스. 그러니까 아프리라는 말이 아프리족이란 뜻이에요. 아프리족. 아프리카족이 어디냐면은 옛날 그 카르타고 그 주변 땅을 갖다가 이제 거기 사는 민족을 갖다 아프리 민족이라고 했는데, 아프리 민족의 땅, 아프리카 되면 아프리 민족 아프리카 되고, 또 이 형용사형 또 전미사도 붙으니까 그 아프리카 땅의 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은 이제 그 자마 전투에서 이제 카르타고의 그 하니발 장군을 갖다가 무찌르고 아프리카누스라는 존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정복한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를 다 정복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를 정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땅은 한반도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고,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민족은 한민족이죠. 그런 식으로다가 그 나라 이름은 카르타고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이 카르타고의 민족은 페니키아 민족이고, 그래서 이 로마가 페니키아 민족과 싸웠다 해서 이 전쟁을 갖다가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중부 아프리카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라는 건 이 카르타고가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건데, 원래는 지금은 이 카르타고를 포함한 이 전체 대륙을 갖다가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래 아시아라고 하는 건 이 소아시아 지역, 요쪽을 갖다가 아시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포함된 전체 대륙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고, 원래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를 말하는 건데, 지금은 그리스를 포함한 그 대륙을 말하고요. 유럽 대륙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의 신 대륙임을 갖다가 인지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고요. 오세아니아 대륙은 이 대양 사이에 있는 그런 대륙이라는 뜻에서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하고요. 나라 이름은 오스트랄리아죠. 그러니까 남쪽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걸 어마어마하게 큰 섬으로 봐야 되냐, 대륙으로 봐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 기준을 정하자. 이 그린란드를 갖다가 세상에서 제일 큰 섬으로 보고, 이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다 섬이고, 그린란드보다 더 크면은 대륙으로 하자. 그래서 대륙이 된 겁니다. 예, 현재 살고 있는 동물이요. 예, 이렇게 아주 귀엽죠. 동물원에서 이제 뭐 먹을 걸 먹기도 하고요. 예, 성격이 아주 참 예민하고 신경질적해서 이제 산미치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히 호랑이나 곰도 안 걸린더래요. 얘는 말라얀 포르큐파인,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그 호저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비오 몰파,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천축서 소목인데, 그 천축서는 기니피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니피그도 종류들 뭐 이런 거죠. 요세포 아르티가시아 모네시 이런 게 있고요. 얘가 살았던 시기가 플라이오세하고 플라이스토세 그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4에서 한 2만 년 정도 여기 그 남아메리카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포베로미스 파테르소니, 그래서 굉장히 크죠. 예. 얘도 역시 남미에 살았고요. 물에서 노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그러다가 악어한테 잡아먹기도 하고요. 예, 물에서 노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에유메가미스 파라넨시스, 예, 이런 애도 있고요.
어,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에 살았는데요. 이게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의미의 뜻은 베네치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들 수상가옥이 있었는데 그 베네치아처럼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 무리의 집에 있는 게 마치 그 베네치아를 연상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네수엘라라고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아르젠툼 그 은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은이 아주 기본이었어요, 화폐 단위. 명나라, 청나라도 이제 다 은이 화폐 단위였고요. 국제간 교역에도 다 은으로 다 교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이제 청나라 물건을 살 때는 은을 지급하고, 또 청나라에서 이제 아편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도 역시 은을 지급하고, 이렇게 은이 서로 오갔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그 유럽의 물건을 살 때 은을 주고 사왔고요. 예, 그래서 은이 아주 이제 기본이었고, 그럼 이 화폐로서의 은을 다룬 가게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행이란 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은행이란 말은 돈을 다루는 데시다, 이런 의미지, 그 화폐인 은을 다루는 곳이다, 이런 거지. 여기에 뭐 그 은세공품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은이 화폐의 중심이 되었던 어떤 그때 잔재가 남은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예, 아르젠툼의 이제 약자가 이제 은의 원소기가 됐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대량의 은이 발견되면서 은값이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근본위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아주 그 큰 동물이었고요. 어, 예, 아주 큰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다 이제 없어진 그런 멸종한 동물들이고요. 뭐 그 동물의 어떤 후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후손으로 추측되는 그 이렇게 현존하는 그 카피바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카피바라의 의미는 원주민어로 그 초원의 지배자라는 의미고요. 학명으로는 퀘루스 하이드로 그 캐리스. 그러니까 이제 각각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우스는 이제 명사형어미고 그 이스는 이제 형용사형어미거든요. 이렇게 다 돼지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돼지란 뜻이에요. 예. 얘는 이제 가격이 좀 싸고 좀 모양이 좀 특이하고,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뭐 카피바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고, 좀 그게 온순하고 그래서 다루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그 실내동물원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고요. 예, 이 카피바라의 그 천적은 이제 아주 작은 늑대인 그 숲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들부터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숲개보다 얘들이 훨씬 크지만 그 집단으로 다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어떤 낙오되었거나 그러면은 그냥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숲개가 굉장히 희귀한 그 늑대과 동물이라서, 예, 뭐 또 얘네들은 또 굉장히 커서 뭐 싸우거나 뭐 도망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잡아먹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물가에 살고요. 그래서 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물에 뛰어들어서 뭐 잠수도 하고, 뭐 걔네들 숲개나 뭐 제규어도 물에 헤엄 잘 치지만 얘네들이 훨씬 더 물에서는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물을 아주 좋아하고. 파타고니안 마라. 파타고니아에 사는 마라인데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평생 일처 일부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이 서로 안 싸우고 이렇게 단합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이렇게 일부 일처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도 그 사람의 조상들은 그냥 뭐 맨날 여자 가지고 싸우고 또 여자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투쟁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걸 좀 줄이고 집단 안에서 단결을 하기 위해서 그 일처제를 갖다가 만들고 그걸 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으로는 말이죠. 예, 그렇게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단 내 갈등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원리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방에 이제 살고 있고요. 그 남미의 그 남부지방 이쪽 지역을 갖다가 파타고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예. 사슴 같기도 하고 약간 말 같기도 하고 또 토끼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상당히 귀여워요. 그래갖고 애완용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성은 얘도 이제 기니피그하고 같은 계통인데 식성이 아주 기니피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먹이를 놓고 그냥 같이 기르기도 합니다. 이걸 하이랜드 투코투코 예, 이런 설치류가 있고요. 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데스 산맥에서 사는 애고요. 이렇게 땅에 굴을 파고 이제 뭐 땅 속에 뿌리를 먹거나 아니면 주변에 풀을 먹거나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고요. 플레인스 비스카차, 이게 평원에 사는 비스카차인데 뭐 토끼처럼 생겼지만 그 친칠라에 가까운 종류입니다. 예,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롱테일드 친칠라. 예, 우리가 그 애완용으로 많이 팔리는 그 친칠라입니다. 이게 털이 아주 몹시 부드러워갖고 이제 그 고급 모피 재료가 됩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옷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이게 좀 작은 부분 그 모피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길러볼까 했는데 이제 이 여름에 에어컨 틀어줘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 또 이 방 안에 풀어놔도 그러면 벽지를 찢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를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길러보고 싶은 그런 동물이에요. 예. 그다음에 대구 상과 이게 이제 뉴트리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커먼 대구, 그러니까 평범한 대구라는 얘기죠. 예. 현재 살고 있는 동물이고요. 예, 나름 귀여워서 이제 애완동물로도 기른다고 합니다. 코이프, 그러니까 이제 그 라틴어로는 코이프고 그 영어로는 뉴트리아인데 미오 카스토르 코이푸스, 그러니까 이제 미오란 말은 이제 쥐란 뜻이고요. 카스토르는 비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쥐 모양을 한 비버다 그런 뜻인데 이 유럽이 진짜 이 사람 살기가 좋아요. 유럽은 여름에 안 덥고 그냥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 그렇게 안 더운 날씨에다가 건조하기까지 해가지고 여름에 안 덥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안 춥고요. 이제 그 독일이나 이런 데만 좀 이렇게 영하 뭐 1, 2도로 떨어지고 다른 데는 뭐 그냥 그 영상 기온이고 뭐 그렇게 별로 안 추워요, 겨울에. 그렇게 살기가 좋은 백인들이 내 살던 백인들이 이제 북아메리카로 갔단 말이죠. 이제 뭐 보스턴이나 이런 데처럼 그 유럽 기후하고 좀 비슷한 데도 있겠지만은 뭐 남쪽으로 내려가면 덥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춥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자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 또 백인들이 더위를 잘 타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잘 타는 체질인데 실제 날씨도 더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최초로 에어컨이 발명되고 보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름은 이제 에어컨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 겨울 그 내륙 지방을 하면 겨울에도 춥단 말이죠. 여기가 저기 그 미국 땅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요즘은 그냥 이렇게 완전히 뭐 난방 장치를 아주 잘해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막 그러는데 그 아무래도 갑자기 그런 문화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기진 않고 대신에 모피 코트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모피 코트를 따뜻하게 입는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온성이라든가 방수성이 우수한
비버 모피가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비버 모피는 그냥 희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공급에 한계가 있었고, 그 대용으로 샀던 게 이제 뉴트리아입니다. 뉴트리아도 역시 비버처럼 물에 살기 때문에, 이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 방수도 잘 되고, 이게, 그래서 거의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모피의 그 인기가 점차 없어지니까, 얘는 이제 안 찾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약간 다,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살고 있는 동물이고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괴물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단 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키우 로마 모르파. 그러니까 이 말은 스쿼럴 같은 게, 다람쥐 같은 뭐 그런 종류란 말합니다, 이게. 혼드 고퍼. 그러니까 이제 뿔 있는 땅다람쥐라는 뜻인데요. 케라토가우루스 하체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뿔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예, 예, 북아메리카에 살았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화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는 동물이 아니고요. 가든 도르마우스, 그러니까 이제 겨울 잠쥐라고 하고요. 겨울 잠쥐 뭐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동면쥐라고도 합니다. 예, 현재 살고 있는 동물이고요. 얘는 이제 유럽산 동면쥐고요. 일반 우리나라 시중에 팔리는 동면쥐는 일본산이나 이제 아프리카산입니다. 블랙테일드 프레리독. 예, 현재 살고 있는 동물이요. 북아메리카 이제 초원에 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무슨, 뭐, 이게 강아지인가? 뭐, 이렇게 오인하고서 붙여집니다. 예, 이렇게 딱 서서 망을 보고요. 레드 스쿼럴. 그러니까, 스키우루스. 그러니까 이게 스쿼럴이라는 뜻이에요. 다람쥐라는 뜻이고요. 울가리스. 그러니까 평범한 뭐 보편적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흔한 다람쥐다 이거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다람쥐. 예, 현재 살고 있고, 영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예? 아니, 영국에 있는 다람쥐가 다 우리나라 다람쥐 다 같은 거였어. 청소년문화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릅니다. 이게 약간, 아종이에요. 이 붉은 다람쥐의 아종입니다. 그래서, 아종이기 때문에 코레에, 이렇게 붙고요. 만약에 이게 무슨 독일어면 이게 K가 됐겠죠. 근데 라틴이니까 C로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붉은 다람쥐가 사랑을 받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얘가 잣을 먹거나 뭐 호두를 까먹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꼬리 잘라다가 이제 어디다가 군청에다 내면은 뭐 5,000원씩 주든가 한 마리당 뭐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새끼 같은 걸 갖다 생포하거나 그러면 그냥 죽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팔아도 됩니다. 이게 요즘 청설모 새끼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시면은 이렇게 좀 파는 쪽으로 해서 애완동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이걸 기르듯이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러듯이 우리 이게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공원이나 이런 데서 뭘 까먹고 뭐 그렇게 예. 우리나라 청설모하고 똑같아요. 색깔만 약간 붉은색이지. 예. 예, 나무도 잘 타고요. 이스턴 침먼크, 그러니까 이 동부 줄무늬 다람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미아스 스트리아투스, 그러니까 스트리아투스가 줄무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줄무늬 다람쥐가 되겠고, 현재 살고 있는 동물이요.
지금 얘는 이제 미국 동부 지방, 그 이스턴 친먼크, 그러니까 70년대에 그 한국 다람쥐가 그 1년에 30몇만 원씩 그냥 외국에서 1달러, 2달러에 팔려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이런 다람쥐가 없는 줄 알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외국에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 있는데 그 한국 사람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한국 다람쥐를 잡아서 외국에 팔았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느 나라든지 하루에 5마리씩의 그 다람쥐를 잡을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람쥐 가격이 2달러라고 했을 때 5마리를 잡으면은 10달러를 버는 거잖아요. 그 당시 10달러면은 이제 온 가족이 하루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당시 선진국에서 겨우 10달러 갖고 다람쥐 잡으러 다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외국이라고 해서 이런 다람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줄무늬 다람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고요. 예. 우리나라 다람쥐와 똑같습니다. 예, 시베리안 플라잉 스쿼럴. 이게 하늘 다람쥐인데 이제 우리나라 하늘 다람쥐도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천연기념물이고요. 저는 이제 그 미국산 하늘 다람쥐를 갖다가 한 14년간 길러봤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뭐 편식을 해? 그냥 아무거나 환장하게 다 잘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마당이 굉장히 넓은 집에서 그 마당에 있는 잡초 좀 제거해 보려고 염소를 사서 길렀는데 염소가 좋아하는 풀만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염소가 좋아하는 풀을 막 사고 막 이러는 지경까지 발생했고요. 양계장에서도 그 닭들이 이제 막 지 좋아하는 먹이 골라 먹는다고 그냥 막 흐트러 놓아요, 이놈들이. 그런지 못하게 이제 불 끝을 조금 자르죠. 뭐 그다음에 이 다람쥐도 보면은 이제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고 나머지는 다 막 버리고 막 그래요. 그냥 반은 버려요, 다람쥐가 보면은. 그다음에 뭐 다른 애들도 뭐 어떤 놈들은 이제 좋아하는 건 골라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려갖고 이제 그 먹이통을 비워놔요. 그래야지 이제 주인이 채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인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고 뭐 이렇게 편식을 하거나 뭐 먹이를 버리거나 뭐 그런 짓은 안 해요. 예. 그다음에 냄새가 거의 없고 이제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용품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후진국 보면은 자기들 그 티끌만한 이익 때문에 그냥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공공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런 저질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진국에서는 그런 게 공공재라든가 또 문화유산이라든가 이게 잘 보존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다가 다른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막 그냥 다 갉아서 망가뜨리고 다 막 이러면 참 속상하고 또 그걸 다시 사와야 되는 귀찮은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얘는 그런 짓을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어요. 유라시아 지역에 이제 지금도 살고 있는 거고요. 보면은 뭐 시베리아나 뭐 그 다음에 만주,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이 만주에 있는 그 하늘다람쥐가 우리나라 수입하면 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종이 같다는 이유로다가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종이 같은데 뭐 섞여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수입이 안 되고요. 중국에서 수입하면 5만 원인데 이건 수입 절대 불어고요. 멕시코에서 수입하면 20만 원이고 미국에서 수입하면 5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멕시코 인건비하고 미국 사람 인건비가 다르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되는 건 소량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비싸게 뭐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사이로다가 굉장히 고가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이요. 이거 잡으면 벌금 몇 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본 하늘다람쥐인데 약간 흰색이 나고요. 얘도
아종은 다르지만 종이 같기 때문에 수입할 수가 없고요. 예, 이 사진 보면 이제 얘가 참 겨울에도 이렇게 활동하구나. 그래서 눈 맞으면서 겨울에도 먹을 걸 찾아다니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제페니스 자이언트 플라잉 스쿼럴, 그러니까 일본 날다람쥐인데요. 이렇게 날다람쥐는 이게 꼬리가 뭉툭하고 굉장히 몸집이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날다람쥐라고 하고 아까 개를 하늘다람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상당히 크죠. 예. 카스트로 리모르파, 비버 암흑이라고 하는데요. 팔레오 카스토르 포소르,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의 비버라는 얘기죠. 옛날에 살았던 비버. 올리고신하고 마이오신 그 사이에 살았고요. 역시 또 북미 지역에 살았습니다. 얘가 남긴 그게 흔적이 데베스 코르크스크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스크류 와인에 코르크를 따는 그 스크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가 채워지면서 단단한 뭐가 되면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겠죠. 그래갖고 야 이게 뭐지? 악마 만들었나? 아니면 무슨 식물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했나? 아무튼 많은 고심 끝에 그때 살았던 비버가 불을 이렇게 팠다. 이렇게 지금도 지하로 가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 계단이 이렇게 나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판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굴 속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족제비 같은 그런 육식동물이 들어와서 잡아먹기도 했고요. 자, 아무튼 그런 그 육식동물의 영향인지 어쩐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자이언트 비버라고 굉장히 큰 비버가 이렇게 과거에 살기도 했었고요. 노스 아메리칸 비버, 카스토르 카나덴시스, 그러니까 카나다란 뜻이죠. 이게 카나다 지역에 살고 있는 비버, 지금 현생 비버죠. 예, 그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살고 있고요. 예, 그 물에서 항상 헤엄칩니다. 예, 새끼들하고 아주 귀엽게 잘 지내고 있고, 이게 이 흘러가는 강에다가 댐을 만들고 그 댐 위에다 집을 지어서 삽니다. 데저트 칸가루 레트, 그러니까 그 사막에 그 칸가루 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학명은 디포도미스 데세르티, 그러니까 데세르티가 이제 사막이라는 뜻, 사막의 두 발 달린 쥐. 그러니까 이제 두 발로 딱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학명은 이제 그런 의미고요. 북아메리카 이제 그런 초원지대 살고요. 초원이나 뭐 사막 이런데. 비늘꼬리 청사목, 이제 아노말루 로모르파, 사우스 아프리칸 스프링 헤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톡톡 튀어오르는 산토끼란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날쥐라고 하고요. 예, 남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뛰는 쥐과, 발루키스탄 피그미 저보아, 이런 쥐를 갖다 저보아라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작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살고 있고 파키스탄에 사는 설치류입니다. 헤어리 푸티드 저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치 토끼발을 가지고 있는 저빌이라는 뜻이고요.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얘를 길러봤는데 냄새가 이제 적게 나고 온순하지만 이게 성격이 극성 맞아갖고 이제 그냥 나만 하는 용품이었어요. 다 갈려서 망가뜨리고요. 심지어는 철창도 그냥 다 갈가서 그냥 그것도
이 사육장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저 하늘다람쥐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이게. 근데 아주 참 귀엽고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이게. 골든 햄스터 학명은 메소크리케투스 아우라투스. 그러니까 아우라투스 금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색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름이 금이란 뜻이고요. 이게 금의 원소 기호도 AU입니다. 여기 이제 라틴어 교훈인데 아우름 에스트 포테스타스, 금이 잠재적인 그 힘이다. 그러니까 금 자체가 직접적으로 막 금이 적진을 날아다니면서 적군을 다 죽이거나 무슨 뭐 금덩어리가 막 사람을 태우고 날아다니거나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다가 뭐 전차나 말도 살 수가 있고 또 용병도 고용할 수가 있고 뭐 갑옷 무기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금이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다 포텐 터진다 그런 말 하죠. 잠재력이 발휘된다 뭐 그런 말이죠. 현재 당연히 살고 있는, 그래서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 그런 동물이고 터키라든가 이제 그 시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시리아 햄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참 온순하긴 한데 이 소변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얘를 비롯해서 얘보다 큰 설치류들은 그 소변 냄새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정가리안 햄스터. 그래서 이제 흔히 얘를 많이 기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봤는데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술, 담배. 술, 담배는 얘를 구입하면서 날리는 돈도 많지만 얘로 인해서 병이 나서 의료비가 왕창 들어가는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또 얘 때문에 병나면 일을 못하죠. 그러면 그런 낭비도 크고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애완동물 기르기. 그래서 이 애완동물 기르기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조그만 놈들이 뭘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습니까? 다 특수사료고요. 수입해오는 다 특수사료고 또 용품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병들면 또 죽어가는 모습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병원 들어가서 병원비 왕창 나가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은근히 그 돈에 새 나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뭔가를 기르고 싶다. 그러면 정글리안 햄스터는 좀 길러도 됩니다. 얘는 이거 그냥 무료 분양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 물론 이제 가서 발품 팔아서 가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교통비나 이런 건 좀 들겠지만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사육장이나 뭐 이런 것도 고가가 아니고요. 또 뭐 얼마 먹지도 않고요. 그래서 유지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꼭 길러보고 싶은데 돈이 안 드는 걸 원한다 그러면 좀 이 햄스터를 원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종이고요. 이 내륙아시아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가 나오고 있고요. 자연에 사는 그 정글리안 햄스터는 이 겨울에 흰색으로 바뀐다. 이게 눈 색깔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에 안 띄어야 되잖아요. 포식자한테. 노스 아메리칸 브라운 레밍. 예, 이게 레밍이라고 하는 거고요. 레밍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북아메리카 레밍이고요. 현재 살고 있고 지금 이 레밍은 이제 굉장히 추운데 여기 아메리카 대륙 가고 아메리카 대륙 건너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먹이가 떨어지면은 집단 이동을 해요. 근데 집단 이동을 하면 이제 보통 그래도 뭐 얕은 물이겠죠. 다 작은 강이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게 바다를 갖다가 모르고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안 좋다,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짧은 강과 바다를 구별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바다로다가 빠져들어서 다 일체 다
죽어버리는 그 참담함이 아닌 일이 가끔씩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좀 착한 거죠. 그냥 다른 동물들은 그냥 뭐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나는데 먹을 게 없으면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척박한 땅에서 남아서 살 사람 살 애들은 살아라. 우리는 더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주하겠다. 그래서 그런 이주가 대부분 성공하는데 간혹 그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몽땅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햄스터하고 좀 많이 비슷하고요. 이게 근현종이에요. 같은 비단털쥐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쥐, 라토스 노르웨기쿠스, 노르웨이란 뜻이에요. 노르웨이 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 시궁쥐니 뭐 집쥐 이런 쥐고요. 원래 이게 북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지금 전 세계 다 퍼져 있죠. 그냥 그 그린란드라든가 남극 빼놓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 설치도 항상 북중국에서 시작돼. 북중국이나 몽골 지방. 예. 설치류의 저 고향이에요. 여기 이 몽골 지방하고 북중국 지방이. 그다음에 이 블랙 렛. 얘만 좀 특이하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서 구대륙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곰쥐라고 하는 쥐고요. 네. 이제 마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